네. 우리 "이억 빚진 내게 우주님이 알려준 말버릇을 생각해 보죠." 말한 대로 주문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 안 되네. 어차피 해서 안 될 거야.'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보다 좋은 생각들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는 성공한다. 감사합니다."를 외치십시오, 자신감이 떨어지면. 자,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저는 최선이란 단어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었다. 늦게 깨달았다. 근데 자존심이 아니죠. 자신감이 떨어질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감이 떨어진 이유는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아 두려워. 안 될 것 같아.'라고 술 한 잔 마시는 게 나을까요? 책을 더 보는 게 나을까요? 사실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두렵다는 이유로 '아 못하겠어요. 망설인다.' 그럴수록 저는 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더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피곤해. 내일 쉴까?' 두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이 과거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두려웠기 때문에 미라클 모닝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대상포진에도 쉴 수 없었던 이유는 과거로 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더 매달렸습니다, 저는 미라클 모닝에. 저는 두려울수록 제가 하고 있는 좋은 일들에 매달렸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할수록 저는 더 매달렸습니다. TV를 보고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미라클 모닝에 매달렸고 책을 한 글자라도 더 보기 위해서 매달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런 상상 한번 해 상상?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더위를 엄청나게 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름에는 손 선풍기 없이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제가 땀을 흘리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지하철 타러 가는 지하철 가는 길, 버스 타러 가는 길 걸어 다니면서 책을 봤습니다. 겨울에 춥죠. 손이 꽁꽁 얼어도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왜냐? 장갑을 끼면 2 장, 3장 넘어가는데 그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손이 꽁꽁 얼길래 입김을 불어가면서 손에 입김을 불어가면서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았고요. 저는 그게 열망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망, 열정 을 다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하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아침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간에도 열정과 열망,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대부분 됩니다. 왜냐? 우린 24 시간을 살고 있고 9 to 6 회사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잠을 8 시간 잡니다. 그리고 회사에 8 시간 있어요. 출퇴근을 2 시간, 밥 먹는데 3 시간. 그럼 남는 시간은 고작 3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 3 시간에 친구 만나거나 TV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면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중간중간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 출퇴근할 때 유튜브 보는 게 아니라 책을 읽습니다. 점심 먹고 직원들이랑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책을 봅니다. 점심도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도시락을 싸서 먹습니다. 그 1 시간을 온전히 나에게 씁니다. 그럼 과연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사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냥 풀로 1 시간 2 시간 있으면 대부분이 잘 활용을 해요. 근데 3 분, 5 분, 10분 절대로 잘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3 분, 5 분, 10 분을 잘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하루에 10 분, 1 년에 3,560 분. 한 60 시간 되죠. 그 60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 분만 활용해도. 그럼 그 시간을 20 분, 30분 늘리면 여러분에게는 몇천 시간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을 활용하는데 남들보다 앞서지 못할까요? 미라클 모닝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매일 3 시간씩 남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됩니다. 근데 주말에는 남들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도 패턴들을 유지하라라는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의 단계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루틴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돼요. 월화수목금 절하다 토요일 돌아온다. 이게 사실은 대부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뭐냐?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만 바라보고 살죠. 그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죠. "월화수목금금을 하셔라." 3년 동안은.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자, 물이 끓는 데는 100 도가 필요합니다.
임계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00 도가 되지 않으면 끓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임계점을 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임계점을 넘고 나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성과와 성취가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버티시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임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고통도 수반될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이 변화가 없다. 98 도, 97 도, 99 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100 도를 넘는 순간 물이 끓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임계점을 넘기 위해서 그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 노력 전에 끓기 전에 포기를 합니다. 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다 온 것 같은데, 다 온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끓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노력도 물거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노력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여러 모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침에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고정이 돼 가면서 땡겨지면서 한 명씩 안 나오면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모습 그대로 페이스 그대로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계점 한번 뛰어넘어 보자고요. 그 임계점을 얼마나 자주 뛰어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평불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평의 밭을 갖고 있습니다. 한 평의 밭에서는 한 평만큼밖에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확물을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밭을 늘려야 되겠죠. 그게 임계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일일 수도 있고요. 10 평의 밭이 있다면 10 평의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한 평밖에 없는데 "아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10 평이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노력에는 임계점을 뛰어넘고 나서는 제가 10 레벨의 삶을 살고 싶으면 10 레벨의 노력을 하라고 했죠. 근데 처음에 10 레벨의 노력은 너무나 커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레벨이 1 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10 레벨이 됐습니다. 10 레벨이 돼서 10 레벨을 하는 거는 사실은 1 레벨이 1 레벨에 노력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임계점을 뛰어넘고 하시면 여러분의 밭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 10 평, 20 평, 100 평이 된다. 누구는 한 평의 밭에서 한 평을 수확할 때 여러분은 똑같이 노력을 하더라도 100 평의 수확, 1000 평의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밭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해 주시죠. 오늘도 늦게 깨달은 나에게. 사실 저는 월요일에 못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음 사실 핑계, 합리화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일요일은 내가 컨트롤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드렸죠. "한 주 편하게 보내실 거면 일요일은 9 시쯤 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잤을 때는 많이 자죠. 그러면 한 주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낮잠도 좀 잘 사람은 자는 겁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오늘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려 볼게요. 제가 어 저희 어머니가 지금 집에 와 계시는데 저희 아들을 뭐 학교 데려다 주고 뭐 데려오고 뭐 피아노 보내주고 뭐 축구, 수영 뭐 이런 거 보내는 것들을 하시는데 한 30분 시간이 남더라고요. 어머니가 피곤해하시길래 "엄마 잠깐 자."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난 너처럼 빨리 못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의 기준은 30 분이 남으면 30 분이 잘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 기준으로는 30 분이 남으면 잠자는 시간 뭐 잠드는 데 드는 시간 5 분, 10 분에서 실질적으로 자는 시간은 얼마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저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에게 잠이라는 거는 머리가 닿으면 자는 건데 다른 사람 기준은 그렇게 아니다. 전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죠. "잠자는데 얼마나 걸리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5 분, 10 분이 걸린다. 저는 원래 잠을 잘 못 자요. 수면력이라는 것도 있는데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그게 제가 예전에 그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저는 불면증 환자가 일 주일 내로 고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풍부하지 않고 부족하다. 뭐 쇼테이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철저하게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약 잠드는데 10분 이상 걸린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 최선의 기준이 10 분이 아니라 1분 이내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압박스는 여기까지고요. 덜박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덜박스는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감사 명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따라해 보시고 그리고 꼭 써 보십시오.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왜 추월자를 읽고 있고요. 오늘 읽은 내용은 잠재의식은 내가 소망하고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는다. 삶의 풍요와 번영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 믿음의 창조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음, 잠재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계속 잠재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조금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그 초월자를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풍요를 낳고 결핍되었다는 생각은 결핍을 낳는다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이걸 생각한다고 계속 생각은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결핍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안 되는 거 말고 되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계속 생각하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오늘 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이런 경우입니다. 음. "캔디님 돈 생기면 할게요. 때가 되면 할게요."라는데 돈과 때는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좀 전에 "풍요로운 생각은 풍요를 낳고 결핍은 결핍을 낳는다."라고 했죠. 지금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 결핍이에요 사실은. 그 생각이 계속 결핍을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울 때 그거예요. 부자 패키지. 듣고 그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깨달으면 더 빨리 돈을 벌을 텐데 "돈이 생기면 부자 패키지를 드릴게요. 돈이 생기면 랜드를 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아무리 얘기해 줘도 그게 들리지가 않죠.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리볼빙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저희 생각은 단 하나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 돈이 있어서 드는 게 아니라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쪽팔림이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강의 들을 때 졸리면 강사한테 양해 구해서 뒤에 나가 서 있었다. 사람들은 쳐다보죠. 수근거리죠. '저 사람 뭔가.' 하죠.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수업을 최선을 다해서 듣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주는 여기서 계신 분들도 오프라인 베이스일 때 저녁 강의를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통 식사를 줘요. 김밥이나 이런 것들을 물과. 강의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왜냐하면 저녁에 직장 마치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저녁 먹고 올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는데 제가 얘기 드렸죠. "김밥 주는 거 안 먹었다." 먹으면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죠. 수면 시간이 길지도 않고 직장 딱 끝나고 피곤한 상황에서 밥까지 먹는다. 사람들이 내쉬는 이산화탄소부터 시작해서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먹고 졸아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 '나는 이 강의를 통해서 다른 삶을 살 거야. 더 나은 삶을 살 거야.'라는 각오로 온 사람들이 보다는 그냥 '강의 들었어.' 그것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쉬는 시간이 되면 삼삼오오 같이 온 사람들끼리 얘기를 나눕니다. 저는 그것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 강의 듣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저는 강의 복귀했어요. 어떤 내용 계속 리마인드 어떤 얘기를 했지 생각납니다. 그들과 저의 학습 효과가 똑같을까요? 그리고 또 다시 강의를 합니다. 강의가 끝납니다. 그럼 우르르 나갑니다. 왜? 차 시간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질문하고 갑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상황 속에도 다릅니다. 사람들은 줄 서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 줄이 없어질 때까지 배운 내용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보일까요? 강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질문에 대충 대답할까요? 마지막인데 '아 이 사람 왜 남아서 질문하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질문하고 피드백 받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당연히 뛰어가야죠. 막차 놓치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전력 질주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서 미안하지만 김밥을 먹었습니다. 왜냐 배는 고프니까. 집에 가서 먹으면 또 소화시킬 시간도 없으니까. 잘 때 또 수면 시간도 길지 않은데 더 피곤할 거니까 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치 주지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였습니다. 택시 탈 돈은 없어요. 막차 타고 가요. 김밥 거기서 주워 먹습니다. 처량하죠. 하지만 거기서 포기했다면 처량으로 끝나겠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리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불안할수록 더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더 불안할수록 더 매달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유튜브를 보는 건지 웹툰을 보는 건지 친구들 만나는 건지가 아니라 배운 내용 집에 오면서 계속 보는 겁니다. 강의장 나올 때부터 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 들고 있는 것과 다시 또 꺼내는 것과는 다르니까 시간이. 저는 1 초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말하는 대신에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자체나 생각 자체나 행동 자체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부족하다 말하는 대신에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왜 똑같은 시간을 활용하면서 누군가의 몸값은 5천만 원인데 누군가는 5 억이고 50 억일까에 대한 부분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내 하루에서 비어 새어 나가는 시간이 언제일까? 죽은 시간이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드렸죠. 저라면 저는 그랬다. 월화수목금 입을 옷을 정해 놨다. 왜냐? 여러분들 뭐 모델 아니잖아요. 연예인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 뭐 입는지 사람들 관심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나중에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입을 옷을 지정해 놔요. 그럼 여자분들 특히 그렇겠죠. 그러면 그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여자분들 옷 고르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 시간 자체를 줄여서 여러분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 보면서 치카치카 할 때 시간과 그냥 치카치카 할 때 시간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냥 치카치카 하면 되게 빠르게 끝내요. 그리고 책 보고 하면 5 분, 6분 막 10 분도 합니다. 책을 보니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자, 여자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아이를 몇 명 키우고 있어 시간이 없다." 죄송한 얘기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뭐 48 시간이 주어질까요? 아니에요. 설거지할 때 이북 듣고 필요한 강의 듣고 그럼 또 얘기를 합니다. "아 집중이 안 되면 그거 의미 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학습법에 대해서 쪼끔 얘기해 보면 여러분이 학습을 잘하고 싶다. 그럼 처음엔 그냥 쭉 들으면 돼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북 들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당연히 이북만 듣기 때문이에요. 이북 한 번, 두 번 들은 다음에 책을 보세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들릴 겁니다. 보일 겁니다. 느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켄조님 뭐 할 때 이북 듣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청소기 돌릴 때 이북 듣는 겁니다. 설거지할 때 이북 듣는 겁니다. 왜 시간이 없을까요? 아니라니깐요. 시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활용하면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자, 난 집에서 화장실 갈 때까지 책 본다. 아마 없을 겁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치카치카 할 때 책 본다.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시간만 활용해도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십 페이지를 더 볼 겁니다. 그럼 1 년에 몇십 권을 더 읽게 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다. 1 년에 100권 책 읽는 거 쉽다니깐요. 아침에 여러분들 30 분 넘죠. 안팎의 타임에는 40분 정도가 주어집니다. 1 시간 40 분이 주어져요. 그러면 책의 3분의 2 정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 근데 100 권을 못 읽는다? 아마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빡세 타임만 충실히 나오시더라도 1 년에 100 권의 책은 충분히 읽을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돈 공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었던 도노래를 다시 또 부활시킬 겁니다. 여러분들과 계속 책을 1 년에 100권 정도는 최소한 읽을 수 있게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드릴 테니깐요. 불안하면 더 매달리십시오. 좋은 것들에, 나쁜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술에 의지하지 마시고 책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유튜브에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 계발에 의지하십시오. 예 여러분을 위한 길입니다. 칭찬해 주시죠. 오늘도 늦게 깨달은 나에게. 새벽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는 올빼미형이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올빼미형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들은 아침형 인간이다. 아침형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덜 빡센 여기까지고요. 안 빡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분 되면 같이 나눠 보도록 할게요. 뭐 그런 거죠. 공부하려면 일단 책상에 앉는 게 시작일 것이고요. 뭐 그래서 뭐 주님이 말한 것처럼 헬스장, 뭐 도서실, 독서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들을 예를 들면
환경, 미라클 모닝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월화수목금은 제가 있어서인지 많고 토일은 없어서인지 쉬고 싶어서인지 적죠. 그런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계속 루틴을 이어나갈 수 있게 그런 환경들. 성공 습관 챌린지도 안 한 사람 다 내보내니까 훨씬 더 분위기가 다르죠. 감사일기도 그렇고요. 오늘 하루 만에 초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만보 걷기. 내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에 포함될 건데 쉬지 않고 만보를 딱 걷는다. 그때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운동 부족입니다. 그래서 만보라도 꼭 걸어 보시길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은 지원 님. 네, 저는 자의식 일체하는 거에 대해서 3단계가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맨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내가 왜 화를 내는지에 대해서 몰랐고, 거기에 대해서 뭐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았었는데, 여기 보니까 나를 관찰하고,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바뀌는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려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저도 어떤 상황이 오면 무조건 감정에 치우칠 게 아니라 그걸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네요. 자기를 파악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도 중요해요. 내가 싫어하는 상황, 기피하는 상황이 뭔지를 알고 그 상황 자체를 안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그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때 행동하는 건 내가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잠깐의 공간을 만든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상무 형이 지을 리을부터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나옵니다. 막 이 욕도 문자부터 시작해서 막 지을 리을을 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열받잖아요. 옥상 올라갑니다. 옥상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 좀 풀려요. 뭐 좀 안 좋을 땐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1 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그런 자극들이 들어왔을 때 저도 사람이니까 화가 나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욕을 먹으면. 그때 '아 짜증나. 씨 나 책 안 읽을 거야. 나 자기만 안 할 거야. 나 그냥 오늘 놀 거야.' 이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인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 나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무형에게 영향받아서 내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자극과 반응 사이 공간을 만들어서 옥상을 가든 1 층을 가든 해서 기분을 전환시키고 제가 할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겠죠. 외부 침투는 끊임없이 올 거예요. 외부 자극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극이 있을 때마다 '아이씨 안 해.'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 여러분 손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주위의 친구 또는 남의 편, 가까이 있는 남의 편이 "야 너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데? 그 해서 뭐 돈 벌었니? 잘 되니?" 이런 자극을 줍니다. 그랬을 때 '아 그래 아침 일찍 일어나지 말자. 돈 해서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아침 시간이 나에게 변화를 줄 것이다는 믿음으로 계속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선택은 여러분한테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 있죠. 아침 식탁에서 딸아이가 음료나 물을 흘렸을 때 "야!" 라고 소리 지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괜찮아? 많이 놀랐지?" 라고 물을 다시 따라 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한 하루가 바뀐다는 거죠. 딸아이, 와이프, 나 모두가 한 사람의 행동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들을 여러분들이 꼭 찾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피하는 상황, 싫어하는 상황들을 한번 정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난 어떻게 공간을 만들 것인가? 스페이스, 여백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반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전환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걸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그런 저항들이 끊임없이 올 겁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나 월급이나 또 뭐 빈곤이든 지금 마이너스거든 금전적으로.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마다 '어차피 해도 안 되네.'라고 하실지 아니면 그 이후의 반응을 바꾸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계속 '아 매월 이때 되면 돈으로 쫓기네.' 이런 생각들만 하지 그 반응 이후 자극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 보시면 다른 관점이 보일 것입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예진 님. 222쪽에 돈을 버는 근본 원리에서 어, 돈을 버는 일은 이제 근본 원리는
상대를 편하게 해주기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에서 아,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한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돈을 버는 핵심은 문제 해결력에 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그래서 그거를 편하게 해주면 되고, 어떤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지,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내서 행복을 줄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항상 이제 어떤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은 내가 중심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는데 이제 항상 다른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거. 글을 쓸 때도 내가 말고 상대가 원하는 거, 상대가 불편해하는 거, 상대가 이런 글을 읽었을 때 행복하겠지, 또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했을 때 행복하겠지, 편해지겠지,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자꾸 내가 좋은 거, 내가 나를 포인트를 두는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자꾸 의식적으로 상대 편하게 해주기, 그다음에 상대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겠다, 행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한호님. 네, 저는 앞서 말씀하신 내용 다 공감하고요. 그리고 저는 58페이지에 신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쓰려고 이런 고난을 주는 걸까라는 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우리는 항상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왜 힘들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듦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더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내가 지금 힘드니까 이제까지 왔던 걸 다 포기한다든지 잘해왔다는 것을 멈추기 때문에 그 다음 단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힘든다는 것은 여기만 잘 극복하면 내가 원하는 것에 갈 수 있는 한 단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조조가 적백대전에서 몇 번의 패배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쓰려고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기회란 이름으로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을 못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 볼게요. 우리 야구 좋아하는 지원님 계시니까. 자, 1 루에서 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2 루타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2 루에 있으면 1 루타 정도의 단타만으로도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 루에서 2 루로 가기 위해서는 뭐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1루 베이스에 발을 밟고서는 2 루에 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기회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손해부터 생각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2 루로 도로할 생각보다는 그냥 1 루에 있을 생각들을 합니다. 막연하게 주어질 2 루타를 기다리면서. 자,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 루타보다 1 루타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 루에 있는 것보다 2 루에 있는 게 득점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 1 루에서 2 루로 도로하기 위한 거든가 아니면 1 루에서 2 루로 진루하기 위해서 뭐 리드 거리를 넓힌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해야지 2 루에 갈 가능성들이 높아지겠죠. 아웃 카운트 하나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번트를 내더라도 리드 폭이 넓고 빠르게 뛰어야. 근데 '빠르게 뛰다가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베이스에 붙어 있으면 2 루로 갈 확률이 떨어지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1 루에 베이스에 발을 붙이고 있으면서 2 루로 가겠다라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기회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와요. 좌절, 시련, 고통, 분노 여러 가지로 오죠. 기회가 기회란 이름으로 오면 대부분이 잡겠죠. 근데 기회란 이름으로 오는 가능성보다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자천이라는 이름으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천이라는 것 때문에 1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죠. 자천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시작한 아니 다시 살아보겠다고 시작한 자기계발을 통해서 자천이 기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상황들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었고 3 년이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펜두랜드에서 이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기간에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밀착해서 애 들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이템이 없는 사람을 키우는 건 제 스스로 너무 피곤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역시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돈 벌 기회들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일단 생각만 많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하시라니깐요. 제가 늘 말하지만 그렇게만 하셔도 기회 시장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들을 생각의 전환들을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에 한번 그런 얘기들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간단하게 미팅들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생각 좀 들어보고 제가 각자 해야 될 것들도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녁에 뉴스캔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할게요.